케빈 워시 지명 소식에 은값이 하루아침에 30%나 폭락했어. 내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보면서 다들 공포에 질려있지.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야. 그런데 말이야, 정말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개미들이 비명 지르면서 도망칠 때 월가의 고래들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이것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야. 도대체 그들은 뭘 보고 있는 걸까? 난 자산시장의 거대한 흐름과 금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지금이라도 다 팔고 도망쳐야 하나? 아니면 쌀 때 더 사야 하나? 하는 고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그럼 나만 알고 싶은 경제 이슈, 금융 정보를 빠르게 알려줄게. 자, 봐봐. 지금 시장 분위기 진짜 살벌하지? 월가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케빈 워시가 등판한다는 소식에 은값은 하루아침에 30%가 날아갔어. 은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은이 저렇게 박살났는데 금이라고 버티겠어? 금도 끝났어. 이제 달러의 시대야. 근데 사실 말이야, 이게 대중이 하는 가장 흔한 착각이고 바로 여기서 부의 추월차선이 갈려. 오늘 내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단순히 금사라는 뻔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금과 은을 똑같은 귀금속 형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큰 손들은 이 둘을 완전히 다르게 취급한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야. 은은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여 공장 돌리고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케빈 워시가 긴축을 한다, 경기가 침체된다,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은 수요가 줄어든다. 이 논리로 30%가 빠진 거야. 하지만 금은 달라. 금은 산업재가 아니라 돈 그 자체거든. 여기서 첫 번째 비밀, 바로 금 대 은 비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 지표가 진짜 중요하거든. 역사적으로 금 가격을 은 가격으로 나눈 이 비율이 80배를 넘어가면 시장에 뭔가 큰일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신호였어. 지금 은값이 폭락하면서 이 비율이 급격하게 치솟고 있잖아? 이건 단순히 은이 싸졌다는 게 아니라 스마트한 자금들이 위험한 자산인 은을 버리고 진짜 안전한 돈인 금으로 피신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야. 놀라운 통계 하나 알려줄게. 세계 금협회 보고서를 뜯어보면 최근처럼 금리가 높고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서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 중국, 폴란드, 싱가포르, 심지어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모으고 있다는 거야. 작년 한 해에만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이 1000톤이 넘어. 이게 얼마나 큰 양이냐면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야. 그들은 바보라서 가격이 떨어질 때 금을 살까? 아니야. 그들은 케빈 워시가 오든 누가 오든 결국 미국 부채 문제 때문에 달러의 힘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탈출구를 마련하는 중인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도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보자. 감으로 투자하면 망하니까 숫자로 딱 확인해야 정신이 번쩍 들지. 많은 사람이 금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금은 이자를 안 주잖아. 이거지? 예금에 넣으면 4% 주는데 금은 0%라고. 근데 여기서 실질 금리라는 개념을 모르면 평생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잘 들어봐. 은행이 너한테 이자 4%를 준다고 쳐. 근데 그해 물가가 5% 올랐어. 그럼 네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 마이너스 1%야. 숫자는 늘었지만 살 수 있는 햄버거 개수는 줄어든 거지. 이걸 마이너스 실질 금리라고 해. 역사적으로 금은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폭발적으로 상승했어. 네가 현금 1000만 원을 금고에 넣어뒀다고 쳐보자. 물가 상승률이 매년 3%라고 가정해볼게. 1년 뒤에 네 1000만 원의 가치는 970만 원이 돼. 30만 원이 공중분해된 거야. 10년이 지나면 어때? 복리로 계산하면 대략 74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앉아서 260만 원을 뺏긴 셈이지. 반면에 금은 어때?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를 보자고. 그때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현금 들고 있던 사람들은 거지꼴을 못 면했어. 하지만 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구매력을 그대로 보존했지. 즉, 고래들은 금으로 대박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니라 살살 녹아내리는 화폐 시스템에서 내 돈의 가치를 잠금 설정하고 있는 거야.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된 생존 방식이거든.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니, 그래도 케빈 워시가 긴축해서 물가 잡으면 금한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야. 맞아. 교과서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월가 고래들은 긴축의 끝을 보고 있다는 거야. 케빈 워시가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죄면 어떻게 될까? 가장 약한 고리부터 터져나가.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그리고 중소형 지역은행들이 시한폭탄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지? 고금리가 유지되면 이들이 버티질 못해. 그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은행이 파산하겠지.
그때 연준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하나뿐이야. 바로 다시 돈 풀기야. 이걸 전문 용어로 피봇이라고 하는데 월가 고래들은 바로 이 순간 시스템이 부러져서 연준이 항복하고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야. 지금 가격이 눌려 있을 때가 매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거지. 은이 30% 빠질 때 금이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건 이미 스마트한 돈들이 바닥을 받치고 있다는 증거야. 심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공포전이라는 현상 때문에 지금 못 사. 옆집 은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우리 집 금도 무너질 것 같은 거지. 하지만 투자의 대가들은 항상 말해. 대중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가 가장 안전한 매수 타이밍이다. 지금이 딱 그 짝이야. 그럼 우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고래들 따라한다고 전 재산 털어서 금은방으로 달려가면 절대 안 돼. 우리는 그들처럼 돈이 무한하지 않으니까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제일 중요한 건 네 전체 자산에서 금 비중을 딱 5%에서 10% 사이로 맞추는 거야. 겨우 그 정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비중은 평소에는 티도 안 나지만 위기가 왔을 때 네 계좌 전체가 박살나는 걸 막아주는 강력한 에어백 역할을 해. 주식이 반토막 날 때 금이 50% 올라주면 전체 계좌는 방어가 되거든. 그 다음은 어떻게 사느냐인데 이게 진짜 꿀팁이야. 우리나라는 금 투자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야. 첫째, KRX 금시장을 이용해. 증권사 앱 켜서 주식처럼 금을 살 수 있는데 이게 대박인 게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어. 비과세야. 골드뱅킹이나 ETF는 배당 소득세 15.4%를 떼가는데 KRX는 그게 없어. 게다가 수수료도 0.3% 수준으로 제일 싸. 한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걸 1순위로 봐야 해. 둘째, 달러로 투자하고 싶다면 미국 상장 ETF인 GLD나 IAU를 봐. 이건 달러 가치 상승과 금값 상승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방법이야.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이쪽이 유리하겠지? 셋째, 진짜 세상이 망할 것 같아서 불안하다면 실물 골드바나 금화를 사야 해. 시스템 위기가 오면 전산에 찍힌 숫자는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 다만 이건 살 때 부가세 10%를 내야 하니까 정말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게 좋아. 그리고 매수 타이밍. 제발 한 방에 사지 마. 오늘 사고, 다음 달에 사고, 또 다다음 달에 사고. 이렇게 나누면 가격이 떨어져도 평단가가 낮아지니까 마음이 편해. 이걸 분할 매수라고 하잖아. 케빈 워시가 실제로 임명되고 정책을 펼치면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어.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남겨두고 천천히 줍는 거야. 고래들도 절대 한 번에 안 사. 야금야금 사지. 정리해볼게. 케빈 워시 지명과 은값 30% 폭락은 겁먹고 도망칠 일이 아니라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야. 유동성 파티는 끝났고 이제는 진짜 가치 있는 자산만 살아남는 시대가 온 거야. 고래들이 왜 아무 말 없이 매집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봐야 해. 당장의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절대 깨지지 않는 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봐. 남들이 금 끝났어 하면서 던질 때 냉정하게 계산기 두들겨 줍는 사람만이 결국 부를 지킬 수 있어. 오늘 내가 해준 이야기가 네 투자 판단에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난 네가 잃지 않는 투자를 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말고 혹시 금 투자 방법이나 세금 문제에 대해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내가 아는 선에서 다 풀어줄게. 다음에도 진짜 돈 되는 이야기로 돌아올게.